네, 누군가 대답을 해줄 수 있다면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말 주가의 바닥을 다진 걸까요? 그동안의 하락세, 계속된 하락세, 그리고 바닥권에서의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함께합니다. 고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헤드라인에서 나온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닥을 일단 다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바닥을 딛고 주가가 그리고 실적이 턴하는 걸 우리는 모두 기원을 하잖아요. 올해 어떻게 좀 기대해도 될까요? 글쎄 올해는 뭐 기대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동안에 너무 기대해야 힘들었으니까요. 되겠는데 뭐 주가 지금 바닥이라는 거 일단 지수가 바닥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뭐 그쵸. 모양새는 만들어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고 웬만한 악재는 뭐 나올 만큼 다 나왔고 중국이 또 저렇게 해도 그렇게 반영은 안 되고 있고 뭐 금리 계속 오른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많이 떨어지고 달러 우리가 이제 원 달러 환율이 뭐 1,400원 넘어가서 1,500원 간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성이 있어 갈 것 같아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과거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적정 환율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환율 관련 적정 환율은 제가 보기에 한 1,200원대 내외인 것 같거든요. 1,200원대 예인데 내외. 때 1,400원 넘어서 1,500원 근처까지 갈 때 이것이 가능하냐?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IMF 같은 사태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가? 우리도 정상적이 아니고 그건 뭐 우리 수출국이니까 수입한 나라도 그렇게 이익 볼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는 적정하다는 표현인 게 간 쪽으로 맞는데 지금 지수가 지금 바닥권이 적정하냐 아니면 상태가 올라가냐를 따진다면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바닥은 거의 좀 다져가는 것 같다. 여기서 더 빠지는 거는 쉽지 않겠다. 그리고 그와 연관돼서 카카오나 네이버도 거의 바닥권에서 지금 차트가 올라가는 상승 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네. 쪽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 작년 10월에 저점을 기록한 뒤에 그 저점 부근에서 계속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 사이에는 좋다라는 이슈가 전혀 없었는데요.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는 약간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종목들 뭐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거나 나스닥 지수가 오르면 그 훈풍을 좀 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하고 이게 이제 같이 연계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시차를 두면서 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네. 어떤 때는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보면은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미국 시장을 거의 지금 따라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어제 메타나 아마존 같은 게 거의 2.5% 이상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 영향을 그대로 지금 받지 않나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4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근데 거의 그렇게 좋다기보다는 약간 좀 관망 쪽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컨센서스보다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쪽에서 시장 자체가 약간 좀 억누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쪽에 먼저 안 좋았던 업종이나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후하게 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좀 완화되는 쪽이 아닌가라는 쪽에 점수를 주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런 빅테크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비용 발생이 커지기 때문에 좀 실적에는 안 좋다. 그때부터 주가가 연일 많이 하락을 했던 거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도 어쨌든 거의 고점 부근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긍정적인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는 말이에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나 이런 쪽에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은 성장주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좀 그동안 발목을 잡았었다면은 그게 풀어지면은 아무래도 먼저 가는 쪽은 기존의 뭐 제조업체나 이런 쪽보다는 성장주 쪽에 업종이나 테마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해서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표적인 그 플랫폼 관련 메타나 아마존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 마찬가지로 이제 대표적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차트를 보면 진짜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는 관심을 이제는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한종목실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기사로 전해졌습니다. 네이버가 포시마크 인수를 한다라고 했고 그 완료일은 사실 아직 몇 개월 남았는데 어제 다 완료를 했다고 앞당겨서 완료를 했어요. 4월 달에 아마 인수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1월 6일자, 5일자에 막 체결이 해가지고 그냥 1분기부터 그냥 인수를 해서 연결 실적에 그쵸. 반영되도록 좀 만든 모양이에요. 이 포시마크라는 회사는 그 패션 미국의 C2C 고객과 고객 간의 패션 거래 업체예요. 이거 지분 100%를 완전히 다 인수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4월 달에 예정돼 있던 게 빨리 인수했을까? 글쎄 잘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급한 것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성사가 틀어질까 봐 아니면은 모르긴 해도 환율 영향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드는데 싸졌으니까. 예, 근데 뭐 그때보다 지금은 더 싸지고 있기 때문에 글쎄 그 영향이 어떤 그거에 따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회사 내부 사정이겠지만 하여튼 포시마크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포시마크를 거의 지금 1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6천억 원에 인수를 하는데 현금이 뭐 기존에 현금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함해서는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8,700억 정도에 지금 인수를 하는데 이 회사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그 지금 네이버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확장성 이런 쪽에서 연결시켜 갖고 시너지 효과를 보려 그러는데 포시마크의 올해 예상되는 매출은 한 5천억 정도 매출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실적은 영업 손실 쪽으로 한 8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올해 말에 예상 매출액이 뭐 거의 한 8조 이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포시마크의 어떤 영향은 상당히 적고 향후에 어떤 그 시너지를 통한 성장성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는 카카오하고 잘 다르게 이제 이 물적 분할을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따른 인수를 통한 어떤 확장성 이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번 인수로 어쨌든 매출의 영향은 그 전체 파이를 따지면 미미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는 포시마크 인수를 국내에서는 굉장히 큰 좋은 플랫폼을 인수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현재 계신 분들은 포시마크에 대해서 그 플랫폼 자체를 그렇게 또 좋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막 돈 버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많이 이용 안 하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시각도 있었어요. 예, 저도 그 포시마크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 기존의 대기업체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릴 때는 그냥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 과거에는 이제 그런 건 알아서 잘했을 것이다. 그런 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자금 문제, 그러니까 자금을 사이드로 숨겨두는 아니면은 뭐 그런 쪽에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좀 금액을 많이 치면서 이제 해주는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대기업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비자금 이번에 쪽인가? 포시마크 인수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죠. 오해하지 과거에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 포시마크 얘기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매출에 대한 어떤 연계성, 실적은 뭐 당연히 뭐 올해도 이제 800억 정도 손실 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커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거와 연계돼서 아무래도 회사가 좀 커지려면은 아무래도 외국 쪽에 이제 플랫폼도 갖고 있고 어떤 그런 매출 창구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회사가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런 사례는 SK도 과거에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비현실적이고 약간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글로벌 사업의 본격화의 일환으로 포시마크를 인수했
마운드에서 이제 올해부터 막 관련한 퍼포먼스가 있지는 않겠지만서도 관련해서 얼마나 또 시너지를 만들어내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카카오가 그 카카오 플랫폼 내에서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했어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좀 체류 시간 늘어나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나요? 글쎄 아직은 뭐 특별히 나타나는 여기도 건 아직이다.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제 오픈 채팅이다 그래가지고 뭐 네. 통합 광고인 그러니까 광고 인벤터리를 확장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뭐 톡 채널 중심으로 플랫폼 진화시키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강구안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통해서 그게 이제 뭐 매출로 연결되고 뭐 이런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이제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어떤 식으로 지금 판단할 것이냐 뭐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네이버가 카카오는 그 이제 상장업체가 지금 5개예요. 그쵸. 예, 물적 분할 뭐 말 많죠. 뭐 일적 분할로 하면 아무래도 기존의 그 소액 주주들이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데 네. 물적 분할이라는 편법을 통해 가지고 회사를 5개를 늘려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다시 네이버가 합칠 가능성은 없나요? 다시 합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쳐서 회사가 좋아질 이유보다는 분할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상장시키는 경우 네. 그런 식으로 많은데 지금 네이버는 회사 오로지 한 개 네이버 하나예요. 네이버 하나에 게임도 있고 메신저도 있고 뭐 은행 관련 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네이버는 하나로 뭉쳐져 있고 카카오는 확장성 이런데 과거에 카카오가 손대면 안 될 게 없다는 쪽에서 막 확장을 하다 보니까 뭐 시총이 무려 100조 가까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최근 이제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뱅크페이, 게임즈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넵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넵튠. 넵튠도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 54% 갖고 있는 네. 카카오 회사 게임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53조, 54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되는데 네네.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좀 시총이 한 32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몰려 있고 지금 현 상황에서 이걸 뭐 분할할 그런 내용도 현재로서는 당장 갖고 있지 않다라면은 그래서 어느 쪽에 점수를 더 줘야 될지는 향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지금 고문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아직은 네이버 카카오가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적인 주가 전략을 어떻게 좀 가격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에 점수를 더 주고 싶어요. 최근에 움직임 강하게 지금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갈 때 카카오의 가장 큰 힘은 기관 매수였어요. 네. 기관이 거의 지금 매수가 한 달 사이에 네. 거의 매수가 상당히 나왔었는데 네. 최근에 거기에 비해서 네이버가 좀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향후에 기관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40만 주 매수를 한 걸로 나와 있고 카카오는 한 280만 주를 매수했어요. 그렇다면 그렇죠. 이것이 좀 바뀌어서 이제 네이버 쪽으로 매수가 진행된다면은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네이버 쪽이 좀 클 것 같다 생각했는데 지금 차트는 이제 카카오 차트인데 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카카오의 목표가를 만약에 추정한다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한 6만 8천 원 정도 요선 아니면 기존에 한번 걸린 부분들이 그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6만 8천 원까지인데 네. 상대적으로 네이버를 보면은 네이버의 모양새는 완전히 이제 물량대를 벗어나서 이제 그 이동평균선 닿는데 크게 이동평균선의 그 부담은 크게 없을 것 같고 네네. 목표가는 한 23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고 네. 매매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 네.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네카오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어쨌든 관련한 기대감을 또 가져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